청소년 행복 실태와 관련 변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청소년은 뭐 여러 가지 신체적, 심리적인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이죠. 그리고 또 부모의 의존을 낀 관계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이제 정체가 혼란으로 인한 위기가 많이 경험하게 돼서 기존의 연구들은 이 청소년에 대한 위기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적응, 일탈행위, 문제행동, 또 심리사회적인 특성, 또 위기 청소년들의 부적응 등등 이런 부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도, 청소년 행복도 이런 주제로 최근에 이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매년 그 어린이 청소년 행복도 연구를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한국 정부는 하여튼 이런 실태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낮게 나오기 때문에 50과 중에서 상당히 낮게 나오기 때문에 국가적인 정책으로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시설 또 정책들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2년 조사는 그 현재까지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조금 이제 많이 그보다 올라간 상태인데 아마 12년 조사를 제가 봤더니 급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긍정심리학 연구의 활성화와 더불어서 이런 청소년들의 행복에 대한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담이나 또 치료적 개입 이런 거에서 하나의 지표를 제시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초 연구들이 아마 상담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이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또는 더 건강한 방향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거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 문제는 일반적인 특성, 성별이나 학교 급별에 따른 주관적 행복 지표의 차이는 어떠할까, 그리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학생생활 만족도의 차이는 어떠할까,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 대상은 SC 수원시에 거주한 청소년들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 3,000부 정도 이제 대단히 이제 실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발표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2,725부를 회수해서 이자를 바탕으로 제시했습니다. 총 유효 표본은 2,528명 자료였고요. 남학생은 1,312명, 여학생은 1,216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초등학생이 616명, 중학생이 1,085명, 고등학생이 728명, 인문계 고등학생이 1,728명, 전문계 고등학생이 95명, 기타 4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척도는 아동 청소년 행복 지표라는 척도가 있는데 이건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이 2006년에 한국 청소년의 행복 역량 지수 개발 연구에서 처음 시도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부산광역시 아동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서도 이 여러 가지 지표들을 다루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정교화 작업을 통해서 83개 객관적 지표와 39개의 주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행복 지수를 산출했었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주관적 행복 지수를 측정하는 12개 문항을 사용해서 5점 척도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척도는 한국판 청소년용 다면적 학생 생활 만족 척도를 활용했습니다. 하위 영역은 가족, 친구, 학교, 자아, 환경에서의 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네, 분석은 이렇게 평균 비교와 등등을 사용했습니다. 네, 결과를 간단하게 보시면 그 12개 지표에서 이제 주거 지역 안전 인식, 또 시설 공간 조성 시 우선 배려, 살기 좋은 도시 인식, 또 타인으로부터의 존중과 신뢰, 또 자기 모습 만족도, 건강 인식, 생활 여건, 필요시 가족 지원 정도, 가족 외 사회적 지원, 미래에 대한 긍정성, 꿈을 향한 노력과 실현, 삶에 대한 행복 인식 이런 거에서 남학생이 전반적으로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평균치 차이는 크진 않지만 아마 샘플이 크기 때문에 T값이 이렇게 다 뜨긴 떴는데요. 어쨌든 근데 차이 안 난 거는 보면 이제 가족들은 내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이 둘 다
평균값이 3.24, 3.19로 높게 나왔습니다. 예, 두 번째,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인식하는 행복 실태를 봤을 때는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전반적으로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순서는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순서로 이제 사후 검증 결과에서 각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왔고, 다만 이제 두 번째 문항인 공원 체육시설 문화공간 거리를 만들 때 아동 형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거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훨씬 그렇다라고 응답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시설을 활용할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그 다음은 일반적인 특성, 성별 학교급에 따른 학생생활 만족도 차이를 봤을 때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학생생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습니다. 근데 친구생활 만족도에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이제 관계 지향적인 특성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보면 역시 나오는 것처럼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또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전반적인 학교 생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앞에 이제 이론적 병행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아마 우리나라가 이제 학업 중심에 또 그것에 가치를 두는 그런 문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생은 갈수록 이제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크니까 행복 생활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약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전반적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아마 후속 연구에서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행복 증진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여학생의 경우에 이제 상대적으로 주관적 행복 지표가 생활 만족도가 좀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적인 주수 연구를 통해서 왜 그런지를 좀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